지금 텍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도구를 이용하셔가지고 컴포지션에다가 텍스트를 적으시고요. 그 텍스트 레이어를 확장시켜 보시게 되면 아래와 같이 텍스트와 변형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변형은 화면 기준에 생기는 변형 부분은 또 동일하고요. 텍스트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에는 먼저 소스 텍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스 텍스트에는 우리가 적었던 이 글씨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표시하는데 여기 보시면 앞쪽에 애니메이션 켜기 끄기 단추가 있어요. 그죠? 이 단추가 표현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지금 글씨를 하나 적었는 내용을 여러 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개를 바꿔 적으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면 소스 텍스트에 애니메이션 켜시고요. 현재 키프레임에는 모션 이펙트라는 이 글자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1초 지점에서 내가 이 글씨를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애프터 이펙터 이런 식으로 글씨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다음 2초 지점에서는 포토샵, 3초 지점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 또 4초 지점에서는 뭐 잘못 적었나요? 우리 배우는 시네마 4D까지.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꿔서 적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시면 그 각각의 키프레임 들어가 있는 위치에서 내용이 다르게 표시가 되죠. 맞나요? 그래서 소스 텍스트라는 부분은 내용을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표시되는 부분이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게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광고 같은 부분에서 글씨가 그대로 한 개의 프레임에서 한 개의 레이어에서 계속 바뀐다 하시게 되면 소스 텍스트에 넣어가지고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스 텍스트에 이 키프레임을 조정하셔가지고 요 간격 뭐 1초로 해놨는데 좁게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훨씬 더 빨리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읽듯이 이렇게 빨리 바뀌게 할 수도 있고 오랜 기간 보게 하실 수도 있고 시간의 키프레임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달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 광고 같은데 보시면 이런 게 나와요. 홈페이지에도 애플 홈페이지에도 보시면은 애플 광고에 이렇게 앞에 글씨가 팍팍 바뀌면서 제품 위에서 글씨 바뀌면서 표시되는 광고도 있습니다. 소스 텍스트는 그 각각의 키프레임에다가 내용을 달리 적어서 재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딴 거는 다 지우고 소스 텍스트 해방해 놓을게요. 다시 그 다음 패스 옵션은 보시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패스라는 것은 선을 그려셔가지고 선 따라서 글씨 적을 때 얘를 사용을 합니다. 선을 적겠다 하게 되면은 자, 한번 제가 선을 한번 적어 볼게요. 펜 도구를 통하셔가지고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선을 그렸어요. 펜 도구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선 그렸죠? 선이에요. 선을 그리시게 되면 자,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선이나 면을 그리시게 되면 얘가 마스크로 표시가 되죠. 맞습니까? 에펙에서는 마스크로 표시가 됩니다.
마스크로 표시된 것을 패스 옵션을 통해 가지고 패스에서 마스크 1번 선택하시게 되면요, 요 선 위에 요 글씨들이 놓여지게 돼요. 선상에 한 줄로 쭉 적었는데 지금 보시면 선상에 글씨가 놓여졌죠. 근데 좀 뭔가 좀 이상한데요 하게 되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밑에 기타 옵션을 한번 볼까요? 기타 옵션에 기준점 그룹화가 단어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문자로 되시면은 문자별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기타 옵션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도 보시지만 이 효과를 주는 데 있어서 단위를 문자 단위로 효과를 넣을 건지 단어 단위로 넣을 건지 줄 단위로 넣을 건지, 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 단위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 줄이 있을 때는 모두 선택해서 전체 한 개의 레이어 단위로 줄 건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문자 단위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문자 단위로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자별로 가지런하게 정렬이 되었죠. 그리고 문자에 정렬이 됐을 때 여기 패스에 보시면 패스 반전, 패스의 수직, 강제 정렬, 첫 번째 여백, 마지막 여백 하는 부분이 있는데, 패스 반전은 해제되어 있는데 설정하시게 되면 반대로 뒤집어져요. 안쪽에 적혔던 게 바깥쪽, 또는 위에 적혔던 게 아래쪽, 이런 식으로 방향을 뒤집을 수가 있고요. 패스의 수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패스의 모양에 따라서 지금 한번 보시면 패스가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됐는데 이 패스면에 글자가 수직으로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해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제하시게 되면 글씨가 반듯하게 보여지죠. 반듯하게 전체 화면에서 수직으로 세워지죠. 그런데 패스 상에서 패스 선에서 수직으로 잡겠다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 위에서 수직이냐 아니면 화면의 수직이냐 하는 것은 패스의 수직이라는 요 옵션을 통해 가지고 잡아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백하는 것은 앞쪽에 내가 글씨 시작 부분에 여백을 얼마 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백을 많이 주시면 앞쪽에 여백을 많이 줬으니까 얘가 밀리죠.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백을 적게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지고, 마지막 여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여백도 이 뒤쪽에 여백을 많이 주는 거라서 뒤쪽에 여백을 많이 이렇게 적게 주시면서 위치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주셔가지고 패스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글자들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 위에서 움직이는 글자 표현하실 때는 패스 옵션에 있는 여백을 통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패스 따라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기본 속성은 이렇게 됩니다. 기본 속성, 텍스트를 적었을 때 기본 속성은 소스 텍스트가 있고요. 패스 옵션이 있고, 패스 옵션은 마스크를 넣었을 때 이렇게 마스크를 넣었을 때 사용이 되고요. 마스크도 여러 개가 들어 있으면 그 여러 개 중에서 어떤 마스크의 선을 따라서 글씨가 정렬이 될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렬된 선에 대해서 패스 반전, 패스 수직, 강제 적용,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백, 마지막 여백을 통해서 패스 위에 글자를 정렬하실 수가 있는 거고, 기타 옵션에 대해서는 이 효과를 적용시키실 때 어떤 단위로 적용시킬지, 문자 단위인지 단어 단위인지 줄 단위인지 아니면 레이어 전체의 모든 글자에 대해서 정렬을 할 것인지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속성은 이렇게 있습니다.